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 오늘은 국방논평 시간입니다. 지금 세종대왕 구축함 배치2가 건조 중이죠. 첫 번째 함이 2024년에 나올 예정이고 2년마다 한 척씩 더 건조해서 28년에까지 세 척을 더 건조할 예정입니다. 세종대왕 배치2는 이제 저희가 조금 상대적으로 취약한 해군력을 단기간에 주변국에 비해서 취약하죠. 중국이나 일본에 단기간에 이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검증된 플랫폼을 사용해서 단기간에 이제 건조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레이더와 무기체계 이지스 시스템은 미국제고 기존의 개선형을 도입하기로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공 무기의 핵심인 그 대공 미사일 체계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공식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애매한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그런 말은 즉 국산으로 가느냐 미제 SM3나 SM6로 가느냐 공개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권이 크게 걸린 부분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소위 국방 전문 기자라는 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종대왕급 배치2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SM3나 SM6로 간다는 것을 기정사실하는 듯한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처음에는 조금 그런 의견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자꾸 듣다 보니 이거는 무슨 의무감으로 한다는 느낌조차 들거든요. 숙제한다는 느낌처럼. 그러면서 국내의 노력, 우리의 입장, 이 좀 애매한 상황에서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애매한 상황에서 종합적인 시각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국방 분야 1년에 우리가 50조 이상의 돈을 쓰고 있지만 그 국방 분야 특징상 그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대중과의 접촉은 그 국방 전문 기자 몇몇 분들이 담당해 왔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 분야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반론들이 쉽게 제기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자분들이 요즘 유튜브에까지 진출하셔가지고 특정 방향으로 정보는 차단하고 다른 쪽 정보를 열어둠으로 해가지고 정보의 흐름이 어떤 특정 방향으로 형성되도록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그게 적절한 제어 장치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최근에 KVLS2에 대한 정보가 떴길래 관련해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수직 발사관 해군 함정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지금의 짧은 시간에 여러 발을 발사할 수 있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다수의 적에 대해서 그리고 한두 발이 분량이 나더라도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시스템이고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군에서는 미국의 MK41 발사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8개가 한 세트입니다. 8개가 한 세트고 가운데 화염 발사기, 화염 분출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8개가 한 세트인 게 보이시죠? 그 가운데 홈이 화염 분출구고요. 근데 MK41은 우리 함정에도 당연히 사용되는데 미국 미사일만 장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개발한 국산 미사일들 있죠. 현무3 순항 미사일이랄까 또 홍상어 대잠 로켓 같은 거는 장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MK41을 본따서 KVLS를 만들어서 같이 장착하고 있습니다. 해군 함정에다가 세종대왕 배치1 그렇죠. 자, 배치1입니다. 앞에는 MK41 48셀, 뒤에도 MK41 32셀이 있고 추가해서 KVLS 48셀이 있습니다. MK41셀을 도합 80셀인데요. 여기에는 미국 레이시온의 대공미사일 SM2가 80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VLS1에는 우리 홍상어나 현무3 순항 미사일들이 들어있습니다. 저 안에. 자, 그리고 최근에 셸던 앤 밀리터리 블로그에서 KVLS2 규격에 대한 발표 자료를 입수해서 공개했습니다. 이건 몇 년 전에 학술대에서 나왔던 자료 같은데요. 현재 이 개발을 한화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가 이렇게 이제 공개돼서 블로그에 등장할 때쯤 됐다면은 이미 기술적 완성도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거의 제작이 끝나서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보통 이런 자료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예전의 자료들과 대부분 예상 자료들과 비슷한데요. 길이가 조금 예상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120% 증가할 걸로 예상했는데 135%가 증가됐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셀 직경으로 이제 바꿔보면은 셀 직경은 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미사일의 직경이니까 의미가 크죠. 기존의 533에서 715로 아주 많이 커졌습니다. 길이도 2m 이상 길어졌습니다. 예.
규모가 상당히 커진 거죠.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존에는 MK41은 8개가 한 세트였거든요. 8개 단위로 약간 직사각형, 직육면체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4개로 줄였습니다. 4개 셀이 한 세트가 됩니다. 그리고 그 4개가 하나의 공통의 이제 화염 분출구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8개에서 4개로 줄인 것은 공간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가급적 더 많은 셀을 넣기 위해서 주어진 공간에. 자, 기존에 이제 8개짜리 MK41 KVLS1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 직경이 이제 533mm죠. 예, 그래서 현무3 순항 미사일 530 꽉 끼는 미사일이고, 홍상호와 해성 미사일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좀 남습니다. 직경이라는 면에서 길이도 물론 남죠. SM3와 SM6는 현재 530mm입니다. 꽉 끼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도 꽉 낍니다. 참고로 저희가 개발 중인 초음속 대함 미사일 그것도 뭐 배치가 된다 안 된다 이야기가 많죠. 그 직경이 450mm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VLS 1 셀에 들어가면 조금 남는 거죠. 폭이 한 7, 8cm 주위로 남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SM3죠. SM3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개발되고 있는데 제일 오른쪽은 가장 최신형인데 아마 개발이 중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갈수록 두께가 두꺼워지고 있어요.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그래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최대치가 직경 53cm, 길이 6.6m인 겁니다. 이게 즉 MK41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체적입니다. 자, 그러면 세종대왕 배치2는 어떨까요? 한번 볼게요. 가장 큰 차이가 시각적으로 뒤에 보이는 KVLS2입니다. 이게 180%의 셀 면적이 커진 KVLS2입니다. 그걸 환산했을 때 715cm가 나왔던 그 셀입니다. 바로 4개가 한 세트라고 말씀드렸죠. 즉 6개 세트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보면은 KVLS2는 세종대왕 배치2만을 위해서 만든 건 당연히 아닙니다. 향후 한 20년간 우리 해군의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함정에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나오고 있죠. 이야기가 2024년 첫 번째 함이 배치될 한국형 호위함 배치3 KVLS2 16셀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KDDX죠. 세종대왕 배치2 이후에 건설될 건조될 무기체계 레이더까지 모두 국산화한, 거기에는 KVLS가 32, 16에서 도합 48셀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함정들이 계속 쓰일 것을 요번 기회에 만드는 것이고 그걸 세종대왕 배치2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해군은. 자, 그러면 이 KVLS2에 뭘 넣을 것이냐. 우리 국산 대공 미사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궁 중거리 미사일이죠. 중장거리 미사일 LSM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24년에 체계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게 크기 뒤에 나오는데 직경 0.4에서 0.4, 0.3에서 0.4m고 길이가 5.6m.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쉘던의 밀리터리 블로그에서 추정한 글입니다. 추정한 크기입니다. 전체적인 모양과 형상 그리고 내부 배치를 봤을 때는 사드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SM3나 SM6를 추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LSM은 사드를 추정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크기 잠깐 보시죠. 자, 715mm라는 어마어마한 셀 크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중국에는 800mm급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방권에서는 제일 큰 겁니다. 이게 715mm면. 그래서 아까 LSM의 체적을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크게 한 것은 LSM을 셀당 4발을 넣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크기도 그 레인지에 들어가 있고요. 물론 길이도 당연합니다. 현재 5.56m지만 뒤에 여유 공간이 뭐 3m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부스트를 뭐 1개, 2개까지도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정경두 전 국방장관이 이야기를 했죠. 상승 단계에 있는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개발 중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표명했습니다. 즉 그 말은 현재 SM3 이상 가는 사거리를 확보하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죠. 세종대왕 배치2입니다. 뒤에 KVLS2에 셀당 4발의 LSM이 들어가면 총 96발의 LSM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MK41 넣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려면은 모두 KVLS-1이라고 봤을 때는 거기에 64발의 다른 각종 대공 미사일을 제외한 다른 미사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숫자를 기존 배치 1에 비교해 보면 80대 48입니다. 대공 미사일 숫자도 16발 늘어나고 기타 미사일 숫자도 18발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해군 관계자들이 셀 숫자는 VLS의 셀 숫자는 비록 줄지만 공격력은 훨씬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향후 우리의 근함 계획입니다. 세종대왕 배치2 세척트 건조하겠죠. KDDX 6척, FFX3 6척, FFX4 6척. 이순신급 요즘 이제 개량이 결정이 됐죠. 최근에 이제 곧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6척. 자, 그리고 알려져 있는 그 KVLS2의 숫자를 넣었고요. 그리고 전체 셀당 4발의 LCM 숫자를 또 계산을 해서 넣었습니다. 세종대왕 배치2를 제외하고는 전체 셀의 3분의 2가량을 대공미사일을 넣는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뽑아본 것입니다. 약 1824발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여유분은 제외하고 함선에 장착하는 분량만 모아본 것입니다. 2030년대 말까지 정도 되겠죠. 그때 2000발 가량이 필요한 것인데 이거를 SM3나 SM6로 대체한다고 가정해 봤습니다. 자, SM3를 많은 국방 전문 기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 10% 정도를 SM3로 한다. 그럼 SM3 180발, SM6 1640여 발이 됩니다. 현재 2021년 기준 미 정부 납품 가격이 SM6는 50억 원, SM3는 발당 130억 원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10조 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살짝 넘어서더군요. 물론 대량 구매하면 쌀 여지도 있겠지만 현재 가격으로는 10조 원입니다. 당군 이래 최대 국방산업, 무기개발 산업이었던 사업이었던 KFX 개발비가 20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함선도 아니고 미사일만 구입하는데 10조 원이 들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직접 개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 얼마 전에 그 CIWS 있었죠. 우리가 골키프를 쓰고 있다가 골키프가 단종이 돼서 미국제를 사야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친구들이 가격을 올렸죠. 2배 이상. 그래서 우리가 국내 개발로 돌아선 거 아닙니까? 그 CIWS의 대당 가격이 뭐 50억에서 한 200억 원 내외일 겁니다. 예. 자, SM3 한 발 가격인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해서 국산 개발로 돌아섰죠. 이거 국산 개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미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저희도 천궁을 직접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레이더도 지금 A사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고.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국방 전문 기자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그러면서 숙지하듯이 SM3, SM6만 언급하는 이유 보이시죠? 이만큼의 큰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까지 관여됐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도 대놓고, 물론 개발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는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또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분이 있는데 이지스 전투체계에 국산 미사일이 연동이 됩니다. 예,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배치 1에서 세종대왕 배치 1에서도 우리 미사일들을 쓰고 있어요. 우리 소나 체계도 쓰고 있고, 그거 다 연동이 돼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지스 전투체계랑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지스 스파이 레이더도 쓰고 있고 이지스 시스템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호환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중국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사드 때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사드 문제 이후로 미국의 MB 체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 중국이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나라 배에 미국제 SM3가 실릴 때 그 통제권을 과연 한국군 당신들이 전시작전 통제권도 없으면서 행사할 수 있느냐, 못 믿겠다. 그러면 너희는 미국 군대 인셈 아니냐, 전시에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리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해서 SM3보다 훨씬 더 훌륭한 미사일, 더 성능이 뛰어난 미사일, 중국 탄도탄 다 떨어뜨릴 수 있는, 발사하자마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우리 실력으로 우리가 국산으로 개발해서 장착하면 중국은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거를 비싼 돈 들여서 SM3, SM6 도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가능만 하다면. 그런 점을 몇몇 안 되는 다섯 손가락으로 다 셀 수도 있는 그 국방 전문 기자들이 그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런 큰 금액이, 큰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